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뭐야?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타인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걸 목표로 해. 이는 특히 비즈니스나 SNS 활동에서 중요한데 개인의 전문성, 성격, 경험 등을 부각시켜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줘. 너처럼 유튜브나 SNS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지.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 거지? 맞아, 정확해. 너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야.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강점이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려울 수 있어. 그 결과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거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지지.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요즘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 퍼스널 브랜딩이 없다면 이런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 그럼 안 해도 되긴 되나? 맞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면 퍼스널 브랜딩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콘텐츠 제작이나 비즈니스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자신을 더 잘 알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이 유용하지. 결국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어. 오케이, 고마워. 이제는 내가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정말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분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를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갖고 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9개월 동안 12,000명의 구독자가 생겼다. 나는 처음에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법, 조회수를 떡상시키는 법,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도 나는 항상 내 메시지를 영상 속에 담았다. 그러자 그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도움이라도 줘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에 정보만을 담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요즘 소비자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필요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에 가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소속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브랜드를 원하기 시작했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기능만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능을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를 팔아야 하는 시대예요. 기능을 팔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기능을 파는 사람이 나왔을 때 쉽게 대체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테무라는 엄청 저렴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쿠팡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쿠팡의 기존 고객들은 쿠팡이 저렴하고 또 배송도 빠르니까 쿠팡을 많이 애용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테무가 나오니까 전부 테무에서 쇼핑을 한 거죠. 이렇게 기능을 팔면 더 좋은 기능을 파는 브랜드가 나타났을 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능만을 주는 유튜버인가? 내가 기능만을 주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계신가요? 너무 정보만을,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좀 위험한 상태예요.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체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보성 컨텐츠 안에서 항상 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당신의 컨텐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메시지를 항상 넣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런 주제의 채널 구독 누른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보성 채널을 별로 구독하지 않아요. 그 정보는 나중에 제가 찾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구독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정보를 받았을 때 구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울림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좋은 정보가 아니라 메시지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컨텐츠를 만드실 때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작지만 찐팬이 많은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세스 이코노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려면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 즉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탄생했는지 보여줘서 관객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나요? 어떤 브랜드의 팬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스토리를 알고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고요. 유튜브는 모티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채널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센세이션이었어요. 저도 완전 찐팬이 됐고 당시 찐팬들이 정말 빠르게 모였습니다. 진짜 이 채널이 막 알고리즘을 탄 게 아니라 그 찐팬들의 공유를 통해서 정말 확장됐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모든 과정을 공유했다 라는 거예요. 이 채널은 모춘이라는 사람이 퇴사 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영상에서 어떻게 이 채널명도 나왔는지도 정해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컨택하고 판매하는 결과까지 정말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진짜 재밌으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토리를 공유할 때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찐팬들이 생기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를 공유하면 왜 찐팬이 만들어질까요? 나는 매달 소수정의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매번 16명 이상이 신청을 해주신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자도 적어진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 최근 나는 정보가 아닌 내 스토리를 공유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다. 조회수가 전만큼 잘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신기한 건 오히려 유튜브 챌린지의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인원은 그대로지만 나와 동일한 가치관과 꿈을 갖고 있는 신청자들의 밀도가 높아졌다. 내 스토리를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내 메시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것이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또 스토리의 힘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뉴진스를 아시나요? 뉴진스 이름만 알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진스를 만든 그 프로듀서 미니진님과 속해 있는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저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진짜 쉽게 이렇게 그냥 나온 걸그룹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 이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안 듣던 뉴진스 노래도 듣고 다닙니다. 이게 과정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예요. 만약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 나를 브랜딩하고 싶다, 찐팬을 만들면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과정을 공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꾸준히 챙겨봤던 유튜버가 있는가? 좋아서 챙겨봤지만 더 이상 보지 않는 만화나 영화나 유튜버가 있는가? 왜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을까? 그건 바로 그들의 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꿈과 돈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팬이 언제 없어지는지 말해주는데 바로 응원할 명분이 없어질 때 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잘 챙겨보던 유튜버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몇몇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야 왜 내가 이 채널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 크리에이터, 그 유튜버의 목표랑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작을 때는 막 성장하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이 점점 원하는 꿈에 도달하는 게 보이니까 그 스토리가 좋아서 보게 되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뭔가 그걸 보면서 내 이입도 되고 대리만족도 되면서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크리에이터가 꿈을 이루고 대형 채널이 된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원하는 꿈이 없어진 거예요. 꿈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꿈이 없는 거죠. 제가 매달 구독자분들과 이런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꿈이 끊기면 안 되겠다. 내 꿈이 끝나면 내 구독자들이 나를 응원하는 마음도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퇴사 후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꿈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꿈을 꿔야겠다. 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다음 꿈을 쫓아가려 합니다. 책에서 읽고 배운 게 있으니 바로 적용해 볼게요. 제 꿈은요,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바시에도 나가고 싶고 드로엔즈르님의 채널에 인터뷰도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월 1000만 원도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알려주는 일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가 단순히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 챌린지도 운영하고 유튜브 강의도 팔고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마케터가 아니라 비전 마케터 루카스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